수상하신 여러분 모두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사실 뭐 개별적인 수상 이제 내역에 대해서 총평은 이제 방송학회장님께서 해주실 것이고요. 저는 여러분들 수상작 보면서 느낀 점 그냥 간단히만 말씀드릴까 합니다. 흔히들 제가 이번 보도들을 보면서 생각났던 게 그때 과거에 제가 이제 특파원 할 때 워싱턴 포스트의 칼럼 담당 에디터가 썼던 글이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흔히들 기자가 하는 일은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생각하도록 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지 않다. 기자가 하는 일은 기자가 하는 일은 결국 질문하고 또 거기서 배우고 그 배운 것들, 알게 된 것들을 공유하는 일이다 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흔히 착각하는 게 기자가 하는 일이 의제를 설정한다. 사람들이 생각할 만한 주제를 설정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기자는 그것은 이제 보도로 인한 효과인 것이지 기자의 목적, 기자가 하는 일은 질문하는 것, 끊임없이 질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보도 모두에서 그런 것들이 느껴졌습니다. 문제의식과 질문에서 출발하셔서 또 파헤치고 새로운 내용들을 또 시민들에게 공유하신 역작들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말씀 드리고자 한 것이 아마 제가 여러 수상작들을 보면서 다시금 되새기게 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개별적인 또 내용은 박 기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약간 TMI지만 제가 회장이 MBC 출신이어서 무슨 MBC 수상작이 이렇게 많이 나온 건가 하고 누군가 갸우뚱하실 수도 있지만 심사위원회에 저는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혹여라도 그런 오해가 있지 않으시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박 회장님께서 MBC 얘기를 하셨는데요. 저희 심사위원회 잠깐 설명을 드리면 6분의 현업에 계신 부장급 데스크 이상의 심사위원들, 그 다음에 3분의 학계에 계신 분들이 공동으로 심사를 하는데 되게 치열하게 합니다. 한 편 한 편에 대해서 저희가 그 의견을 다 듣고요. 그 다음에 이게 장점이 뭔지, 단점이 뭔지. 그래서 정말 저런 게 없어요. 뭐 이 회사가 많으니까 뭐 이렇게 안배를 해야 된다 이런 차원은 전혀 없고요. 저희는 객관적으로 각 부문별로 정말 가장 좋은 작품이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과정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은 회장님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간략하게 과정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187회 이달 방송 기자상에는 모두 21편의 작품이 경쟁했습니다. 부문별로는 취재보도 5편, 기획보도 7편, 디지털 콘텐츠 1편, 지역 취재보도 4편, 지역 기획보도 4편이 출품이 됐고요. 취재보도 부문에서는 MBC의 이시원 공직비서관 최상병 사건 회수 관여 정황이 수상작으로 선정됐습니다. 중요한 현안을 추적해서 의미 있는 팩트를 발굴함으로써 국가권력 감시라는 언론의 주요 기능을 잘 수행했다는 좋은 평가를 받았고요. 뭐 쟁점 보도라든지 시의성이라든지 영향력이라든지 모든 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수상작으로 결정이 됐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기획보도 부문은 JTBC 사랑 아닌 병적 집착, 스토킹을 해부하다, 그리고 MBC의 서울 모아타운 골목길 쪼개기 극성, 자치구 25곳이 공동 수상했습니다. 두 작품 모두 심사위원들에게 굉장히 강렬한 인상을 줬고요. 특히 JTBC 스토킹 기획은 나름대로 피해자의 사인을 밝히는 추적보도, 수사를 또 이끌어낸 공적 기여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고요. 저도 이 뉴스를 계속해서 팔로우를 해봤는데 굉장히 좋은 뉴스 기획보도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MBC의 서울 모아타운 골목길 쪼개기도 지나치게 쉽거나 숨겨진 사실을 발굴해낸 탐사 보도의 유용함을 잘 보여준 사례로 나왔고요. 그리고 또 많은 심사위원들께서 도대체 이런 보도가 이제야 또 등장했구나 그래서 굉장히 좋아했던 그런 평가 결과를 잠시 곁들여 보이고 싶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콘텐츠 부분은 좀 아쉬운데요. 이 부분의 수상작이 계속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요. JTBC 고양이와 음악가들의 평점이 낮았고 적합성이 좀 부족해서 이 부분에 대한 사실은 이제 고민이 좀 필요한 부분인데요. 과연 디지털 콘텐츠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계속 심사위원회나 여기
방송기자협회나 모두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쟁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역 취재 보도 부문은 KBS 창원의 침묵의 5년 의원과 지자체가 도운 불법 파크 골프장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굉장히 세세한 사안을 정치권까지 파헤쳐서 집중 취재한 것에 높은 점수를 받았고요. 그러나 이제 다만 좀 아쉬웠던 부분은 불법 파크 골프장으로 혜택을 받은 사람이 과연 누구인지 좀 명확하게 드러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적인 팔로우 보도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지역기획 보도 부문에서는 MBC 경남 62억 원 혈세가 줄줄, 역대 경남 재보궐선거 실태 연속 보도가 투표까지 하는 치열한 경쟁 끝에 수상작을 뽑혔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는 세 작품이 굉장히 치열하게 경쟁을 했는데요. 저희가 그나마 가장 많은 시간을 들여서 심사를 했고, 그 중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MBC 경남 작품이 수상작으로 결정이 됐는데요. 지역에서 선거 관련 자료를 수집해 데이터화하는 여건이 쉽지 않은데, 이를 극복한 데이터 저널리즘 형식에 대한 호평이 나름대로 좋은 평가를 받았고요. 이제 다만 피선거권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인데 더 나은 일을 하겠다면서 중도 사퇴하는 것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식으로 부정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 좀 보완해서 앞으로의 보도가 좀 기대된다, 이런 평가가 많았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년 8월 2일 해병대 수사단은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어기고 최상병 사건을 경북경찰청에 넘깁니다. 그러자 반나절 만에 국방부 검찰단이 나서 수사 기록을 경찰에서 다시 찾아갑니다. 당시 관계자들의 통화 내역을 광범위하게 분석해온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국방부 유재은 법무관리관에게 한 휴대전화 번호로 여러 차례 전화가 걸려온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휴대전화 가입자는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 경찰 파견 행정관이 국가수사본부 간부에게 전화했고, 이 간부가 다시 경북경찰청 고위 간부에게 전화해 사건 이첩에 대해 전화 갈 거라고 전했는데, 바로 같은 날 상관인 공직기강 비서관은 국방부 참모와 통화한 내역이 나온 겁니다. 검사 출신인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은 폐지된 민정수석 일부 역할을 넘겨받아 대통령을 보좌해온 핵심 참모로 꼽힙니다. 유 법무관리관은 공수처 조사에서 이시원 비서관과 통화한 적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무슨 내용인지 기억 안 난다, 해병대 사건 관련 내용일 수도 아닐 수도 있다며 그 사람한테 물어보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수처는 수사 기록을 회수한 그날 과정마다 대통령실 인사들이 등장한 사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공직기강 비서관실 행정관이 경찰 쪽에 전화해 사건 회수를 미리 조율한 사실을 확인하고, 상관인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이 유재은 법무관리관과 통화한 내역도 확보했습니다. MBC는 이시원 비서관에게 유재은 법무관리관과 해병대 사건 회수 관련 통화를 했는지 물었지만 이 비서관은 답하지 않았습니다. 사건 기록을 회수한 뒤 범죄 혐의자를 당초 8명에서 2명으로 줄인 재검토 결과를 내놓은 경위를 파악하는 게 조사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솔립입니다. MBC 나세웅이라고 합니다. 저희 팀원들 대표해서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난달에도 최상병 관련 의혹 보도로 이제 수상을 했었고, 운이 좋게 이번에 2회 연속 수상을 하게 됐는데요. 사실 이제 심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조금 용기 있는 결정이셨을 것 같은데, 눈밝게 저희 보도를 좀 선정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초반에 이제 연합회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고, 계속 질문하는 것, 그리고 이제 강석 회장님께서도 저희 보도에 대해서 권력 감시, 이 두 가지 포인트를 좀 잡아서 말씀 주셨는데, 저희가 애초에 이제 이 보도를 지난해 말부터 좀 계속 취재하면서 고민했던 것들을 잘 알아봐 주신 것 같아서 더더욱 또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제도 이제 많이들 뉴스를 보셨겠지만, 결국에 최상병 사건이 국민들 보기에, 그리고 취재기자인 저희가 보기에도 석연치 않게 처리되는 과정에 배우 누가 있을까, 이게 사실 취재의 시발점이었고, 계속 물었던 것도, 그래서 누구의 전화를 받았는지,
이 결정은 혼자 한 건지 아니면은 다른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서 결정을 한 건지를 각 결정 단위마다, 이를테면 이종섭 전 장관 그리고 그 일선에 있었던 해병대 조사본부의 본부장 단계마다 물었었고, 그 결과로 후속 스트레이트가 계속 나왔던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통화 내용이 나온 거에 대해서는 또 이제 이후에 어떤 내용의 통화가 있었는지 후속 스트레이트가 많은 기자들의 취재로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도 그 사이 취재팀에 좀 인원 변동이 있었는데 후속 보도를 잊지 않고 계속 하는 걸로 2회 연속 선정해주신 심사위원분들과 동료 기자들한테 감사를 대신한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동네 중심과 골목 사이사이를 연결하는 길은 22년 동안 한 명이 갖고 있었습니다. 총 면적은 약 1,800제곱미터, 550평 정도 됩니다. 부동산 업체 9곳과 개인 1명이 이 도로를 평당 약 300만 원에 사들입니다. 이후 석 달간 지분을 잘게 쪼개 130명에게 약 4배 비싸게 팔아치웠습니다. 285세대가 거주하는 이 작은 모아주택 지역에 갑자기 골목길 소유자가 130명 늘어난 겁니다. 너무 잘게 쪼개 개발이 된다 해도 아파트 입주 권리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겨우만한 투자자들은 업체로부터 모아주택 예정지라며 땅을 소개받았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업체 홍보대로라면 공시지가의 약 9배까지 오를 수 있다는 이야기지만 전문가들은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기획부동산들이 보면 팔기 좋은 물건을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딱 쪼개가지고 이제 한 3천만 원, 4천만 원 그 정도로 딱 만들어줘요. 더 이상 이제 금액이 커지면 이제 팔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한편 서울시가 전수조사를 벌였음에도 드러나지 않은 모아타운 골목길 쪼개기 거래가 자치구 8곳에서 더 있었다는 어제 MBC 보도에 대해 서울시는 오늘 부동산 업체들의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고발 등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공매로 나온 도로를 지자체가 우선 확보하는 방안도 제안합니다. 하지만 지자체의 도로 매입이 오히려 투기 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 섣불리 결정하긴 어려운 문제입니다. 서울시는 투기 의심 지역은 모아타운 대상지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지성입니다. 안녕하세요. MBC 이문현입니다. 이번 상은 정말 되게 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공적서에 위주알, 고주알 제가 많이 적어 넣었는데 심사위원 선배님들께서 그걸 예쁘게 봐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통 상을 받으러 오면 항상 옆에 선배들이 계셨어요, 그동안은. 근데 이번에는 어쨌든 저희 같이 서울시청을 출입하는 후배 2명하고 같이 왔고, 1명은 지금 신혼여행을 가 있고요. 한 달 정도 취재를 했는데 그 취재 기간들보다는 사실 맨 땅에 헤딩하는 느낌으로 손품 발품 팔아가면서 한 취재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렵고 귀찮고 힘든 지시들을 후배들한테 많이 던졌고, 그 과정에서 묵묵하게 잘 해준 후배들한테 고맙다고 말하고 싶고요. 물론 그렇다고 불평을 전혀 하지 않은 건 아니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걸 취재를 하면서 앞으로도 6개월 정도 이제 올해 올해가 남았는데 어저께 마침 서울시에서 도로 쪼개기를 한 그 도로들 같은 경우에는 모아타운에서 아예 배제를 시키겠다라고 하는 강경한 입장을 좀 밝혔습니다. 저희가 취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많이 남아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도 팔로우를 잘 해서 내년 1월 달에도 다시 한번 인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취재하는 동안 다른 데서 물도 좀 먹고 했는데 크게 뭐라고 하지 않으신 저희 캡 기주 선배한테 감사하고요. 그리고 제 기사들을 맛깔나게 고쳐주시고 편집부에서 시간도 빵빵하게 받아주신 저희 부장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씀 꼭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달 1일 효정 씨는 자취방에서 전 남자친구에게 맞고 있었습니다.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침입했습니다. 너무 맞아 병원에 실려갔고 가해자는 그 방에서 잠을 잤습니다. 만신창이가 된 효정 씨, 결국 열흘 뒤 숨졌습니다. 사기는 2년 내내 집착했습니다. 대학교에 따라 지나겠고 아르바이트 장소에선 항상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효정 씨 사망 뒤 체포됐지만 9시간 만에 풀려났습니다. 가해자는 주변인들에게 이제 더 좋은 여자 만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스토킹 범죄자의 전형적인 패턴이라고 말했습니다. 상대를 소유물로 여기기 때문에 대상이 사라지면 또 다른 대상을 찾아 나서면 그뿐인 겁니다. 신고하고 연락 끊고 빌어봐도 벗어날 수 없었던 스토킹. 효정 씨는 숨지고서야 자유로워졌습니다. 숨지고서야 스토킹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상황. 이 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SNS가 보편화되면서 마음먹으면 누구나 개인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위치 추적과 정보 공유도 쉽게 가능합니다. 수법은 진화하는데 2021년 만든 스토킹 처벌법은 따라가지 못합니다. 신고해도 소용없고 감옥에 가서도 협박은 이어집니다. 출소 뒤에 다시 스토킹해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절대 못 벗어나요. 그게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중대 범죄로 인식하고 위험 신호가 보이면 과감히 개입해야 한다는 게 피해자들의 요청입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배승주입니다. 사실은 그 이효정 씨 죽음으로 인해서 저희가 이 사건을 취재하게 됐고 또 그 과정에서 단순히 교제 폭력으로 끝날 수 있는 이 사건을 스토킹 범죄라는 걸 확신하고 그리고 짧은 시간이지만 기획 보도까지 해서 이렇게 보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이효정 씨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이효정 씨는 아까 보신 것처럼 사망을 했지만 폭행과 사망과 연관성이 없다는 1차 부검에 따라서 유족이 장례를 중단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정밀 부검을 통해서 그 폭행과 사망과 연관성이 있다는 의견에 따라서 지난주 토요일 날 장례를 뒤늦게 치렀습니다. 저희도 그 자리에 갔다 오고 또 마지막 애도하는 장면까지 보도를 했었는데 사실 그 수상한 이후에 이제 그 소식을 전해 듣고 또 우리 유족분께도 수상 이 말씀을 드리고 우리 상금도 그분들께 전달해 드렸습니다. 마땅히 그분들을 통해서 받은 상이고 또 많은 어려움을 겪으실 것 같아서 그리고 또 약속을 드린 게 많은 스토킹 피해자들이 저희 취재에 도움을 주셨어요. 사실 나서기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 저희 당연히 그 보도하는 데 도움을 주셔가지고 좋은 기획 보도를 할 수 있었고 아직 끝나지 않은 이효정 씨라든지 다른 스토킹 사건들이 있는데 그 사건들 계속 우리가 주시하면서 이 스토킹 범죄가 그 피해자들에게는 사실은 발생하고 났을 때 가해자가 피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두 피해자들이 이사를 가고 개명을 하고 숨고 오히려 감옥에 갇힌 듯한 그런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됐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바꿀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앞으로도 계속 보도해야만 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같이 힘써준 우리 그 취재부터 촬영까지 그리고 편집 기자까지 너무 감사드리고 또 우리 부장과 또 사회부 그 우리 동료들도 많이 도와주셨는데 이렇게 좋은 상을 받게 돼서 너무 기분도 좋고 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